자, 등기요. 등기 제도를요, 계속요, 2번 등기 제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등기를 뭐를 했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대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죠? 지적도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적도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등기 촉탁을 해서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만들죠. 등기부요. 등기부를 뭐를 먼저 만들죠? 갑구를 먼저 만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표제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울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먼저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요. 그럼 등기부를 딱 봤더니요. 이 등기부가 1번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번 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1번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고요. 2번의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요, 이 2번이요, 을이 지금 소유자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을의 소유라고 믿고, 을의 것이라고 믿고 내가 샀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의 것이라고 믿고 내가 샀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갑이죠. 자, 2번은요, 누구죠? 2번 을이죠. 을인데요, 3번은 누구죠? 3번. 3번은요, 이렇게 병이 이렇게 샀단 말이죠. 그럼 보통 병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전 등기가 위조가 돼가지고 무효인 거예요, 무효.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면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잖아요. 무효인 등기를 믿고 이렇게 샀잖아요, 병이요.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공신의 원칙을 뭐란다?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믿음대로 가는 거죠, 병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해야 되죠. 결국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가 돼. 갑이요. 갑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는요. 그런데요, 여기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동산.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이때 동산의 경우에 뭐가 있다?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선의 취득.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딱 보면 뭐가 나온다? 아, 우리나라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구나. 이걸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제도는 게르만법에서 유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고요.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니까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생하고,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또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등기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하나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또 하나는 형식주의다. 이렇게요. 형식주의. 이렇게요. 그럼 의사주의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대항 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형식주의는 뭐라고 한다? 형식주의는 그것은 성립요건주의다. 성립요건주의다. 다른 말로 효력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효력 발생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직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었을 때만 소유자가 되고, 여기는 의사주의는요, 의사주의는 일단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뭐가 있으면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하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물권적 합의만 있어도 뭐가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그런데 등기가 없는 사이에요, 다른 제3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 등기를 가진 사람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형식주의죠. 형식주의는 뭐다? 성립요건이죠. 우리는 물권적 합의. 아무리요, 물권적 합의는 뭐라고 그랬죠? 등기 서류,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그랬죠? 물권적 합의가 아무리 있어도 뭐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요,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 등기죠. 이 등기를 가지고, 등기는 여기 186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186조. 그러면 187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86조가 뭐냐면 이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187조는 뭐냐?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이것은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186조 법률행위, 187조 법률의 규정 이렇게. 알겠죠? 이 법률의 규정을 뭐라 한다? 줄여서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법률행위는 뭐를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은요,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법의 규정을 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요. 이것을 우리 말한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상실할 거나 변경하더라도 다 등기해야 돼. 상실이 뭐죠, 여러분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데요. 공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을 포기하죠. 지분을 포기한다, 이런 게요. 이렇게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 법률행위 뭐가 있죠?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그걸 포기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요, 합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법률행위는 단독하고 계약 있죠? 이 계약에는 뭐가 있냐면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앞에가요, 뭐가 중요하냐? 매매는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그 다음에요, 매매 증여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요, 교환 계약. 딱 세 가지. 알겠죠? 교환 계약. 이 세 가지는 계약이죠?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니까. 그 다음에 단독행위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여기요, 예약 완결권이요. 우리가 여러분요, 음식점에 가서 예약을 하죠. 그러면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어제 예약했는데 오늘 만약에 7시에 내가 밥 먹으러 간다고 했다. 그러면 나 지금 어제 예약한 사람인데 밥 먹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약을 완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 이것은 단독행위인데요. 단독행위.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본계약이 성립을 해요. 본계약이요. 그래서 본계약이 성립돼서 계약은 또 뭐다?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단하게 뭐냐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단독행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이게 그대로 같이 연결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행위와 계약의 경우에는 뭐를 하면 등기를 해야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요. 좀 이따요. 우리가 중요하니까요. 자, 법률의 규정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법의 규정. 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딱 원래는 네 가지가 규정, 네 가지가요. 첫 번째는 상속이요. 또 하나는 경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냐면 수용이요. 수용. 공용징수, 수용이요. 또 하나는 형성 판결이요. 판결이지. 형성 판결은 뭐고, 이행 판결은 뭐고, 확인 판결은 뭐냐 이 말이죠. 여기요, 상속하고 회사의 합병하고요. 합병. 그 다음에 여기 포괄유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상속의 경우는 언제냐? 피상속인의 사망시. 피상속인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면은 등기 없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아버지가 딱 운명하셨습니다. 딱 하죠. 그때 그냥 바로 그냥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 그러면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하느냐? 개인적으로 자기 지분만큼 등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달라.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경매죠? 경매나 공매. 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경매나 공매는 경락대금, 매각대금이죠?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완납시 이렇게요. 완납시 등기 없이. 수용이나요? 공용징수죠? 공용징수 똑같아요. 공용징수는요, 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보상금을 지급하면요, 그러면 수용시, 수용기일에 소급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수용을 결정한 것은 2월 1일, 보상금은 3월 1일에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 등기 없이. 국가가.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확정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시험의 패턴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요. 시험의 패턴이 그냥요. 이 상속, 경매, 수용, 형성 판결 이 네 가지를 딱 써놓고 다음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증여 이렇게 했단 말이죠. 증여는 뭐죠? 계약이니까 뭐가 된다? 법률, 행위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 계속 피상속인 사망할 때, 매각대금 완납할 때, 보상금을 지급할 때, 판결이 확정될 때 이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요, 이 합병하고 상속하고 합병하고 포괄 유증하고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같아요. 같은 거 하나예요. 같은 것인데 이것은 등기하지 않고요. 특히 이걸 이제 상속하고 합병하고 포괄 유증은 여기저기서 시험이 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 형성 판결하고 여기서는 무슨 판결이냐? 여기서는요 186조에서는 등기해야 되는 것 여기서는 이행 판결하고요.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뭐죠?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확인 판결. 이 두 가지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판결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재판하는 판결이 있잖아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 자, 지금 이혼을 하는 거 설명해요. 여러분, 둘이 협의상으로 이혼하죠. 협의로 이혼하죠. 협의로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혼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협의한 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뭐죠?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뭐죠? 협의 이혼 허락을 받잖아요. 허락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혼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이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아무리 협의 이혼을 했어도 한 달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그 협의 이혼은 없어져요. 다음에 또 다시 이혼 신고를 또 해. 이혼 접수를 또 해가지고 또 뭐 무슨 기간을 거치고 숙려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재판상 이혼을 하잖아요. 재판상이요. 재판상 이혼하면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그냥 이혼이 돼버려요. 이혼 신고 안 해도. 이게 큰 차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 자, 봐봐요. 내가 방금 무슨 이혼이라고 했죠? 협의라고 그랬죠. 협의란 말은 뭐요? 합의란 말이죠. 합의란 말은 뭐요?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뭘 해야 돼요? 등기하죠. 똑같아. 그러니까 신고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호족부에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재판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이 땅땅. 그래서 두 사람은 갑과 을은 이혼하기로 한다. 땅땅땅 치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협의상 이혼은 협의가 됐다고 해서 뭐죠? 판사가요, 두 사람을 이혼하라 이렇게 협의를 해줬단 말이죠. 승인해줬어.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요 남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정을 법원을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손잡고 어디까지요? 구청 가가지고 신고할 때까지는 부부죠. 아직 이혼 신고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재판상 이혼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혼 서류가 해서 판사가 두 사람은 이혼한다 딱 해서 결정 땅땅땅 내리죠. 그러면 그때 뭐란다? 야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누구니까요? 바로 그냥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냐? 형성력이라고 해요. 새로운 게 발생하는 거, 그걸 형성이라고 해요. 알죠? 그래서 이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행이 있고 확인이 있잖아요.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누군가가 이 땅이 지금 내 거란 말이죠. 내 건데 자꾸 저쪽에서 자기 거라고 우긴단 말이죠. 여기가 제 거라, 내 거라고, 자기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땅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내게 확신한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땅이 내 거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내게 맞아요. 그럼 확인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 분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앞으로 뭐를 딱 가져와야 돼? 등기를 딱 가져와야 분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 판결은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판결은 존재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있어. 근데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확인 판결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행 판결에 대해 이행. 그럼 이행이란 건 뭐예요? 이행은 이렇게 갑일한테 이렇게 주는 게 이행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나한테 팔았으면 등기 해줘야 되잖아요.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죠. 그러면 내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강의에서 이 강의를 듣기에는 약간 뭐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잖아요. 어차피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한 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한 번 듣고 하는 것이 나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무슨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구권. 그 다음에요, 무슨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권과 형성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청구를 한다는 말이 무슨 청구한다? 뭐죠? 갑이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으면 이 을은요, 갑한테 잔금 줬으면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잔금을 주면서 나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죠. 청구하면 내 앞으로 딱 등기가 오나요?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서류도 주고, 등기를 공동 신청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등기 소유 같이 가가지고 등기도 신청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 협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으로 가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형성권은요? 형성권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은,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이런 법률관계가 뭐죠? 법률관계가 뭐예요?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법률관계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해줄 의무와 대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죠. 그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관계라고 하고,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 그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법률관계가요, 뭐란다?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해버려.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일방적으로요,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요, 법률관계, 다른 말로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갑의 것이 소멸하고 을한테 발생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발생이라는 말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매수한다, 매수. 여기가 변경은요, 변경은 증감, 증이 가고 감에 가고. 여기가 무슨요, 분할, 이렇게 분할하고요. 여기는요, 무슨요, 소멸하고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죠. 여기는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다 청구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이 청구권 있죠? 청구권에 기한 것은, 청구권 항상 여러분요, 항상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이것은 법의 대원칙이니까. 청구권 그러면 뭐란다?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죠? 봐봐. 소멸하죠? 시간이 흐르면 소멸해. 여러분요, 갑이 은한테 돈 1억 빌려줬죠. 그럼 오늘이 돈 받으려 했죠. 오늘이요? 그럼 오늘 돈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늘부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10년이에요.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해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여러분요,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20년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 몇 년짜리, 이건 몇 년짜리, 이건 몇 년짜리 딱 법에 정해져 있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채권 그러면 일단 10년이에요. 그럼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이 강서류 채권은 몇 년이냐? 그것은 1년이에요. 연예인들 1년. 그 다음에 병원 있죠, 병원이나 약국 가서 하는 거 있죠? 그것은 3년이에요.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1년짜리예요. 먹고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술집이 있죠? 그거 다 1년짜리예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죠, 건축공사. 알겠죠? 공사하는 거? 이건 도급이라고 하는데 이건 3년짜리예요. 그 다음에 상인 간의 거래하거나 또는요, 국가로부터 세금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5년짜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타 등등은 다 몇 년이다? 10년이요. 원래는 10년.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당사자가 증명해야 돼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요, 청구권에 의한 것을 우리는 무슨 판결을 한다? 이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청구권에 관한 것을 무슨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내가 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소송의 결과로서 나오는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똑같은데
형성권은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건데 제척 기간이가 뭐냐? 우리 법조문의 취소. 그런 취소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취소권은 형성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제척 기간에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또는 10년이 흘렀느냐 흘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법원이 직접 조사를 해요. 소멸시효는 내가 증명해야 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여기요, 제척기간은요, 법원이 직접 조사를 해요.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죠? 물론 여기서는 또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권에 기한 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해.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있잖아요. 형성권에 의해서 뭐가 딱 소송이 있다 그러면 형성 판결이에요. 청구권에 의해서 소송이 있다.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걸 딱 구분해야 돼. 그러면 형성권에 관한 것은 무슨 기간이란다? 제척기간. 청구권에 관한 것은 무슨 기간이란다? 그것을 소멸시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 나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 청구권에 돼 있죠? 그러니까 청구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청구권은 뭐에 걸려? 소멸시효.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런데요. 다 청구권이란 말 앞에요. 매수라든가 증액, 감액이라든가 분할, 나누는 거죠. 소멸이란 말. 이 네 가지.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이 네 가지 에서는 뒤에가 비록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이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다음 중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 그래서 1번 매수청구권, 2번 증액청구권, 3번 분할청구권, 4번 소멸청구권, 5번 도급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렇게. 다 청구권인데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고? 형성권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고? 그냥 청구권이고 이렇게. 그냥 원래 D가 청구권이 돼서 그냥 이건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D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러면서 그냥 암기하면 안 돼. 여기 봐봐.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소멸은 소멸 청구죠. 발생은 뭐죠? 발생은 매수 청구죠. 매수. 발생은 매수 청구죠. 변경은요. 변경 봐봐. 이게 두 개를 하나를 두 개로 나누면 변경이죠. 증액하고 감액하니까 변경이잖아요. 증감, 그 다음에 분할. 그러니까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이런 말이죠. 청구권 앞에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그래서 봐 여기. 형성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 합의유물 공유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분할이 중요해. 분할 청구권이죠. 그러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분할이 있죠. 그럼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 형성권이라고. 알겠죠? 그럼 형성권은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얘기하죠. 소송. 청구권은 소송이죠. 지금 봐봐. 분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죠. 이걸 뭐라고 읽느냐. 지금부터 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죠.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것을 그럼 뭐다? 형성 판결 이렇게. 여기는 한번 볼까요? 이행 판결은 청구권이죠. 여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죠. 청구권에 관한 소송. 청구권에 의해서 소송을 하죠. 여기 봐봐.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요?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청구권 앞에 지금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뭐다? 청구권이죠. 만약에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뭐다? 형성권일 텐데 이건 그냥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의해서 소송을 하죠. 그걸 뭐란다?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뭘 보냐?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으로 하면 정확한 말인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
소유권 이전에 관한 뭐 청구 소송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비틀어.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요. 절대 다른 말 속지 말고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이행 판결.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을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이 두 개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그럼 내가 여러분요 문제 하나 더 낼까요? 여기요 상속재산. 여러분 상속재산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 받아야 되죠.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요 무슨 판결이에요? 무슨 판결? 청구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지금? 분할이란 말이 있잖아요. 에? 그럼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죠. 여기 분할이란 말이 있죠. 분할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관한 소송이니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요 청구권과 형성권에 관한 것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판결은 세 가지 판결이 있다. 이렇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등기를. 알겠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안 주죠. 그러면 그것도 다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니까. 다 이행 판결. 그것은 다 뭘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등기. 부동산에 관한 것은 등기를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청구권과 형성권에 관한 것은 서로가 다른 것이다. 청구권은 뭐다? 소멸시효 걸리고 무슨 판결이고? 이행 판결이고. 세트예요. 세트면요. 알겠죠? 형성권은요. 형성 판결이고 뭐다? 뭐죠? 아니요. 재측기간이고 형성 판결이다. 이게 한 세트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은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죠? 그 다음에 뭐에 걸려? 소멸시효. 그 다음에 형성권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뭐에 걸려? 재척기간. 알겠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형성권은 뭐냐? 단독행위가 형성권이에요. 이런 단독행위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첫날 배우기 때문에 다 까먹을 수 있는데 형성권은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상대방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여기요. 추인하고 철회하고 상계, 면제. 상계는 뭐라 했죠? 둘이 뭐 하는 거? 퉁치는 거. 상계 또는 면제. 면제는 너 돈 갚지 마 이 말이죠. 면제. 이런 것들이 단독행위예요. 그런 것에 의한 소송을 뭐라 한다? 그런 것에 의한 소송을 무슨 소송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법을요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배우나 나중에 배우나 배우는 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뭐가 좋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걸 얘기할 거예요. 한번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이건 무슨 판결이다? 무슨 판결이다?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가 가장 뭐에 많이 나온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등기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어디냐? 186조, 187조에 관한 것이.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죠? 그래서 186조, 187조 이러면 보시고 물론 187조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그것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알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조정. 그래서 나중에, 조정 한번 볼까요? 조정?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정은요, 봐봐.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요. 여러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무슨 판결이에요? 청구 앞에 분할이 있으니까 뭐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관한 판결이니까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판결. 형성판결을 등기를 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해. 등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트죠. 그런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했다 이런 말이 나와.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 알죠? 우리는요 조정이 있고 화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정이 성립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정은 소송 중에 소송 당사자가 상호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합의. 소송 중에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는 것하고 판결은 뭐냐면 둘이 소송을 끝까지 가. 서로 잘났다고. 서로 우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판사가 판단을 내려. 그걸 판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둘이요. 소송 중에 서로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둘이 소송 중에 딱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이 두 사람이요. 그렇게 뭐 이거 가지고 크게 다투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요. 약간의 오해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고 둘이 저 조정관실에 가서 좀 조정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냐? 이렇게 조정관이 한 명이나 또는 두 명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조정관실에 가면요. 판사가 아니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둘이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조정관이 어떻게 해서 왔냐 물어보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우리는 법원에서는 보통 해결이 난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굳이 막 재판하고 또 합의 안 되면 또 두 달 뒤에 또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둘이 상호 양보해서 내가 보니까 1,000만 원인데, 저쪽에서는 이쪽은 갚았다고 이쪽은 안 받았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저쪽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받고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송 중에 두 사람이 뭐를 한 거죠? 지금 합의란 거. 두 사람이 합의를 뭐라고 그래요? 합의를 뭐라고 그래?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율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하면 그것은 등기라는 거야. 이런 약간의 예외적인 것은 있어. 이런 것은 여러분요, 이제 이런 것은 강의를 앞으로도 수십 번 듣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기본적인 틀이 우리가 계약이다. 그러면 법률행위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이해됐죠? 형성권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정확하게 딱 구별을 해야 돼. 그럼 형성권은 뭐가 형성권이냐? 여러분 형성권이라고 안 나와 시험에 절대로. 뭐라 나오면 항상 이렇게 쭉 풀어졌어. 풀어졌으면 이거 형성권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생겨를 매수해야지. 내가 매수했다면 내가 샀다는 거죠. 그럼 내가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매수, 분할, 증액함의 증감, 소멸, 발생, 변경, 소멸. 먼저 발생, 변경, 소멸을 먼저 암기를 해요. 알겠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아시겠죠? 그럼 이것은 뭐다? 이런 경우는 뭐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에 관한 것을 뭐라 한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외의 것은 다 뭐다? 이행 판결.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행 판결도 다른 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알겠죠? 뭐 시험이 우리 시험이 대단한 시험이라고 이것저것 이거 느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지문은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다시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 이렇게 딱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됐죠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우리가 이제 순서는 조금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어. 이렇게요.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도인, 매수인이요. 그럼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이 사람은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등기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등기해주는, 그러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걸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응? 등기소가 있죠? 등기소? 등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뭐 한다? 등기를 뭐 한다고 그래?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래? 신청한다고 그래? 되게 중요해. 뭐라고 얘기해. 알겠죠? 여기요. 여기 권리자가 있고 이거 의무자가 있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뭐라고 한 거 있어. 이걸 뭐라 한다? 등기 뭐라고 그래? 등기 뭐라고 그래? 알겠죠? 응?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이걸 말한다? 등기 이것도 뭐라고 그래?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응?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요 청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청구라는 말을 써. 근데 우리가 등기를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청구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국가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국가한테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국가가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는요, 내가 권리니까. 의무자는요,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구라는 말하고 신청이라는 말은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등기, 뭐라고 그래?
신청권이라고 하고, 알겠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청구라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집 팔았어. 내가 집이 두 개니까 집을 팔았어. 이놈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야 1가구 2주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 빨리 등기 좀 가져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하죠. 청구권. 빨리빨리 가져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요, 빨리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이 두 가지는 뭐죠?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이죠? 이것을 뭐란다? 실체법적이다. 이렇게. 실체법적이요. 다른 말로 뭐다? 이것을 공법적이다. 사법적이다. 개인과 개인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법적 권리죠. 실체란 말이 뭐라 했죠? 실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듣고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민법 총칙의 첫 시간하고 지금까지가 계속 연결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거 그날 다 까먹고요. 그냥 오늘만 오는 거예요. 오늘만. 알겠죠? 쉽다는 사람은요, 공부를 해가지고 항상 나름대로요, 조금이라도 기억력을 유지하고 오는 거죠. 앞에 있었던 말이 계속 되니까요. 알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공법하고 사법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상하관계냐, 국가기관 상하관계냐, 개인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냐, 사법. 상하관계는 뭐? 공법이라고 그랬죠. 실체법은 뭐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권리와 의무를 권리관계, 법률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체관계다, 실체다. 그러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거죠.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권리자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무자. 그러니까 무슨 관계예요? 실체법 관계지 뭐예요? 권리와 의무 관계.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은 어디다 하죠? 국가한테 하죠? 국가니까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죠. 공법적이죠. 이것은 절차법. 왜요? 국가기관한테는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 신청이 되고 접수가 되고 검토하고 수리하고 쭉 과정이 가잖아요. 그럼 또 만약에 안 된다 비토를 놓으면 또 이의제기를 하고 하면 절차를 밟죠. 그걸 절차법적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절차법적이고 여기는 실체법적이고 공법적이고 사법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등기 청구권 실체법적 권리하고 절차법적하고 약간 달라. 우리가 절차법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고 실체법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차법적이라는 것은 뭘 쳐다보는 거다? 절차법적은 항상 되게 간단해. 그냥 등기를 보는 거예요. 1번 가, 2번 을, 3번 병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은 이걸 막 암기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너무너무 단순한 것인데, 알겠죠? 여기 이렇게 갑이 있단 말이죠. 갑이 있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근데 을이요, 또 이걸 또 병한테 또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 갑하고 을하고 둘이 계약을 했죠? 그럼 갑은 실체법적으로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이 사람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됐죠? 실체법적 등기 의무자,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둘이니까 민법이잖아요. 이 사람 또 등기 계약했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죠? 실체법적 등기 의무자,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잖아요. 권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가지고 등기는 우리가 절차법적은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돼. 등기부를 기준으로 읽으면 정확해. 여기 봐봐요. 갑이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죠? 이 갑은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절차법적 등기 의무자,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죠? 을은 등기를 해줘야 되죠? 다시 병한테 등기 의무자,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의무자하고 등기부상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사람은 등기를 하지 않고 을은 갑에서 직접 병한테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
알겠죠? 을은 등기를 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해 주기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을의 등기가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요. 갑에서 누가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 병 앞으로. 그럼 봐봐.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실체법, 민법상으로 등기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 사람은 민법상 등기 권리자다 아니다? 아니죠. 둘이는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해 주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라면 병은 직접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등기를. 그럼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병은요, 등기부상으로는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은 절차법상 등기부로 보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요,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법적으로 민법적으로는 둘이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은 갑한테 실체법적으로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절차법상으로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재밌는 말은 이 을은 병한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어요. 현재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해 주기로 했죠. 그래도 병은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을은 병한테 실체법, 민법적으로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민법적으로 둘이 계약했으니까 등기 의무자잖아. 실체법적. 그런데 절차법적으로 등기 의무자도 아니다. 지금 현재 절차법적 등기 의무자도 아니다. 여기를 보라고. 등기를 보라고.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그러니까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아니야? 갑.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차법적으로 병한테 등기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을은 병한테 절차법적 등기 의무자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건 만약에 별것도 아닌데 잠깐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이건요 절차법적 실체법적 해가지고 박스해가지고 좌우해가지고 암기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암기한다고. 알겠죠? 우리는 권리자와 의무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권리자라고 항상 간단히 얘기하면 뭐뭐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고 의무자는 이익을 상실하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그것이 실체법적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있냐 없냐, 계약을 통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계약을 통해서. 절차법적은요, 항상 뭘 쳐다봐야 돼? 절차법적은 등기부를 딱 쳐다봐요. 등기부를.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봐봐요.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기로 갑과 을과 병이 세 사람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직접 갑에게. 그런데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체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 갑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알겠죠?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절차법적으로는 갑은 등기 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병은 실체법적으로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지만 절차법적으로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법적이다, 절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절차법 그러면 등기부를 딱 보면 돼. 등기부상으로. 그럼 나한테 등기 의무자가 되려면 나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도록 내 앞에 등기가 있어야 돼. 내 앞에 등기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등기부상 등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나한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이걸 절차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실체법적은요 관계없죠? 실체법적은 뭐요? 둘이 계약하면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이잖아요. 둘이 계약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는 권리자 의무자, 실체법적으로는 권리자 의무자, 실체법적으로는 권리자 의무자다 아니다. 절차법적으로는요, 절차법적으로는 갑은 을한테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등기해줘야죠. 의무자가 될 수 있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하기로 했으면 갑은 병한테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죠. 그냥 갑은요, 원래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 만약에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하고 세 사람이 합의했으면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가 되죠. 알겠죠? 근데 을은요,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을은 실체법적으로는, 민법적으로는 병한테 등기해줄 의무자지만
절차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직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절차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되려면 현재 등기부에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만약에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절차법이나 실제법이랑 똑같아. 알겠죠?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봐.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 전세를 넣으려고 그래. 전세를 넣으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 뭐요? 이 사람은 실체법적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죠. 을이 병한테요? 전전세를 넣으려고, 전전세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실체법적 등기 의무자,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알죠? 그럼 말소하려면 어떻게 말소하란다.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그래. 전세 넣는 거고.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이 사람이 권리자고 이 사람이 의무자죠. 집주인이. 그런데 전세권 말소를 하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을 등기? 이 사람이 지금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되죠. 그럼 말소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익이야, 손해요? 내 말은 이 사람 지금 을이 지금 전세권 등기 돼 있죠? 등기되는 것을 말소하잖아요. 말소하면은 그러면 을은 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이익이요, 손해예요? 손해죠?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등기 뭐라고 그래? 의무자라고 하고. 갑을 뭐라고 그래? 등기 권리자라고 해. 말소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으로 암기하면 안 된다고. 전세를 넣는다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를 해주죠. 그러니까 집주인을 말한다.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전세 들어온 사람은 등기 권리자. 그럼 전세돼 있죠? 기간이 끝났으면 이제 전세권 등기 말소해야죠. 말소해 주려면 어때요? 전세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말소 등기는 의무자. 그 다음에 집주인은 등기 권리자, 바뀌는 거야,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자와 의무자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어느 한쪽을 가지고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딱 봤을 때 내가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다, 권리자. 취득한 권리를 잃게 된다,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 저당 잡는다, 저당. 갑한테 돈 빌려주고 내가 저당을 잡는다. 돈을 빌려주고 내가 저당을 잡아. 나는 저당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권리자. 그러면 뭐죠? 돈 빌린 사람은 의무자. 나중에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죠? 말소하면 나는 저당권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다? 의무자. 이건 갑은 뭐다? 더 권리자. 그러니까 설정하고 말소는 달라지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전전세를 하게 되면 또 달라져요. 전전세 하면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갑은 의무자, 권리자죠. 전전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뭐가 되고? 의무자. 이 사람 뭐가 되고? 권리자. 왜? 등기 받아와야 되니까. 전전세 받아와야 되니까. 이 사람 전전세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의무자. 여기는 뭐? 권리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요, 이런 것을 막 박스로 해가지고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된다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요. 알겠죠? 권리자와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를 권리자라고 하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등기를 청구할 때는 채권적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이 무엇이고 물권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요, 이게 되는 것인데 아직은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면요, 이런 방금 우리가 봤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는 등기. 실체 관계고 부합이란 말이 나왔네. 그냥 부합이란 말은 맞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합이다. 어긋난단 말이에요, 맞다는 말이에요? 들어맞는다? 실천계 부합한다, 딱 맞는다. 알겠죠? 부합이라는 것은 어긋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실천관계는 뭘 실천관계라고 그래? 방금 얘기했는데 권리와 무슨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 관계를 다루는 것을 무슨 법을 한다?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실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등기가 무엇이냐? 등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등기란 뭐냐?
등기란 그러면요. 보통 90%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알겠죠? 등기는 뭐냐면, 뭐 공시고 뭐가 필요 없어. 등기는 현재요.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공적으로 게시하는 걸 공시라고, 등기라고 해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현재. 자, 봐봐요. 권리 상태가 뭐예요? 권리 상태가? 권리를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실체관계를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등기는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 현재 소유자한테. 그걸 등기라고 해요. 현재 소유자한테. 자, 봐봐요. 자, 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어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어요. 병하고 정하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을도 등기하지 않고 병도 등기하지 않고요.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하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등기가 1번 뭐에서?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3번 병 앞으로, 4번 정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응? 그런데요, 둘이는 등기 안 한대.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1번 갑에서, 그 다음에 2번 정으로 바로 그냥 등기가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가든,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가든, 현재 마지막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사람은 누구다? 정이죠. 등기는 현재 소유권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 앞으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 하죠? 바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말한다. 현재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기는요, 지금 정한테 돼 있죠, 정한테. 이렇게 가도 누가 앞으로 등기죠? 최종적으로 정이죠. 갑에서 직접 병은 정한테 가도 정 앞으로 등기죠.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최종적으로 정.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따지지 말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설령 절차는 조금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정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걸로 땡이다. 그걸로 만족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체관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고? 권리관계. 현재 소유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돼. 그걸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얘기해. 그럼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원래 이제 이 갑이 그래서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1번 갑에서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2번 을한테 돼 있죠? 이런 등기를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런 말 쓰지 않아. 이건 절차법적으로 당연히 을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체관계의 부합이란 말은 원래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가 있죠?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 쓰지 않아. 우리는요, 원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갑하고 정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도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최종적으로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 있으면 되니까요. 이 등기를 절차를 똑바로 거쳐서 거치지 않았어? 거치지 않았지만 이 등기를 무효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이 등기는 왜 무효라고 하면 안 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체관계는 현재의 권리 상태에 부합한다, 이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현재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은 누구다? 정이다. 그래서 정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3번요.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위조했거나 또는 위조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위조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등기가 병 앞으로 돼 있어.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을이 되는 거죠. 을. 왜 현재 소유자가 을이다? 현재 소유자가 왜 을이에요? 이 사람이 등기서를 위조했는데 병을 소유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을이냐, 이 말이지. 을이냐. 왜 을이냐, 이 말이지. 우리는요, 등기는 뭐다? 등기는 뭐다? 효력. 그래서 존속 요건이냐,
중요해. 효력 발생 요건이냐? 우리 오늘 몇 번 얘기했는데 등기는 효력 전속이에요? 효력 발생이에요? 여러분요, 방금 우리가 시간 하면서 뭐랬냐? 형식주의 하면서 성립 요건지 효력 발생주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 이 말이 내가 만약에 소유권의 효력을 가지려면, 소유권자가 되려면 이 말이죠. 내 앞으로 등기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앞으로 등기가 존속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리 소유자인데 병이라는 놈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병 앞으로 등기 가져갔잖아요. 그럼 현재 등기가 내 앞으로 지금 존속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그러면요, 내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다. 왜? 존속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북한으로 유학 가야죠. 유학. 위조 유학. 이제 북한이 달러라든가 이런 거 위조를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위조 기술 배워야죠. 여기요, 등기를 어떤 놈이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져갔는데 을 넣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등기소 앞에서 주창 두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어떤 놈이 내 등기 위조할지 모르니까. 이런 그렇잖아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효력 전속이다 그래버리면 내가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등기는 효력 발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최종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어떤 놈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가면 그럼 어떡할래?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등기를 해주지 않는 한, 알겠죠? 내가 스스로 등기를 해주지 않는 한 등기소리가 어떤 이유로 위조가 돼서 등기가 가져갔다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내가 소유권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올 때, 내가 취득할 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를 했죠? 등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됐고, 내가 스스로 원하지 않아서 등기를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해주지 않고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등기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걸 여러분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발생 요건이다. 그러니까요,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죠, 무효.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그럼 등기는 아까 말했어. 등기는 뭐가 등기다?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야지 등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닌데 등기가 돼 있죠? 아닌데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 등기를 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돼 있잖아요. 이 등기를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그럼 이 등기가 무효죠? 그럼 이 등기가 무효이면 이 무효인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인 등기를 없애야 되겠죠? 없애고 누구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돼요? 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죠? 을 앞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떻게 가져온다? 말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어떻게 말소한다? 1번 갑에서, 2번 지금 을이 진짜 소유자죠? 근데 지금 3번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그러니까요, 말소 등기야 병 등기 말소하라고 이렇게. 말소하니까 등기가 누가 앞으로 회복이 된다? 을 앞으로 회복이 되네. 을 앞으로.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등기한다? 진정, 이걸 말이 좀 길어. 진정 명의 회복.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회복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이렇게요. 1번 지금 누구죠? 갑이죠? 2번 을이죠? 3번 병이죠? 이렇게요. 병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이렇게 말소하면 돼. 말소하면 등기부를 두 줄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 줄로 긋거든요. 요즘 한 줄로 긋지만, 그럼 한 줄로 이렇게 긋는 것을 주말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말한다. 현재 누가 소유자죠? 현재 을이죠? 을이 소유자, 현재 을이 소유자죠? 무효니까. 그러니까 을이요 병한테 뭐라 하냐? 4번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해라? 이렇게 이전해달라, 이전.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이전 등기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아무튼 등기가 누구 앞으로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을 앞으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또 하나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다시 무슨 등기? 말소. 또 하나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응? 자, 진정한 명의, 생각을 해봐. 진정한 명의가 뭐죠? 진정한 명의, 소유자, 소유권, 등기죠, 등기. 원래 내가 누가 소유자죠? 을이.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을. 그런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병한테 되는 걸 내가 찾아온다. 그걸 회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는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는 걸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찾아온다?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찾아오든지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죠. 회복한다. 그러니까요,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실제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회복한다, 이런 말이죠. 쓸 때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데, 이해할 때는 진정한 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이 원인으로 하면 통해서 회복한다, 이 말이고, 진정한 명의를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회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이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청구한다? 누가 청구해? 누가? 현재 누가? 소유자가. 항상 주게. 현재 소유자 누구다? 현재 소유자 누구다? 을이 병한테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이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이다. 알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안 돼 있으면 내가 소유자인데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 등기를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 등기를 내 앞으로 가져와라. 그걸 진정명의 회복이다. 현재 소유자. 진정명의 회복이다.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렇게. 됐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러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봐봐.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요. 원래 지금 소유자가 누구죠? 을이 돼야 되죠? 을이 돼야 되죠? 1번 가. 2번 을인데요. 을이 샀는데요, 저 집을요. 을 앞으로 등기 어떤 놈이 부적법 말소. 부적법하게 말소한 거예요. 어떤 놈이 내 등기를 말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다? 현재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현재? 을이 소유자다, 이 말 아니에요. 을이 가만히 샀다고 했잖아요. 등기를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니까요. 지금 내 앞으로 등기가 지금 을 앞으로 전속한다, 안 한다?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전속해야 안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눈 없어요? 눈 없어? 여기 지금 등기 말소돼 있잖아요. 아니, 눈 없어? 여기 등기 말소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을 앞으로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말소돼 있잖아요. 이게 부적법 말소. 그러면 등기가 을 앞으로 전속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에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려면 소유자 효력,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왜? 등기가 말소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말소되면 할 말 없지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잖아요. 그러면 말소가 되면 안 되는데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하는 것은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 매매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때 을은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알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등기가 말소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등기가 위조돼서 이전했다 할지라도 을의 소유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효력 전속 그러면 반드시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인데 어떤 놈이 등기를 위조해서 가져갔거나 어떤 놈이 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등기가 너 앞으로 없으니까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를 하러 다녀야 돼? 위조하러 다녀야죠. 알겠죠? 그런데 등기는 전속인 요건이 아니고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계속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언제만 등기가 똑바로 있으면, 언제만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똑바로 내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내 앞으로 등기 있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놈이 내 등기를 말소하거나 부적법 말소하거나 어떤 놈이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에 갔다 할지라도 한 번 발생한 나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미 나는 그 전에 소유권이 발생했죠.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내 앞으로 등기가 꾸준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놈이 부적법하게 등기를 이전에 갔거나 부적법하게 말소를 했다 할지라도 나의 소유권은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나중에 여러분 보면 끝없이 나와. 알겠죠? 계속 등기법에서 물권법에서 계속 나온다고. 등기가 부적법에 발소됐다. 원인 없이 이전됐다. 알겠죠? 그래도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면 돼. 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참 어려운 말이죠. 길죠.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만 하면 돼. 내가 진정명의 회복은 뭐를 해? 이전 등기 이렇게 하면 돼. 진정명의 회복은 이전 등기나 무슨 등기? 말소 등기 하면 돼. 누군가가 내 등기를 위조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위조해서 가져가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소 등기 하든지 이전 등기 하든지. 그래서 진정한 명의로 뭐 한다? 회복한다. 다시 무슨 등기? 말소 등기 하든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든지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면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요. 일단 등기는 같은 용어 뭐죠? 등기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면 한 번 들었다 해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용어만 들어도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공시법이나 다른 데서 등기 강의를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